오늘 라이딩 코스는 고북저수지, 청나리 언덕을 넘어 중흥저수지를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딩 참석자는 그리고 신카이, 그리고 재활을 실시한 이마이즈미, 그리고 오늘 라이딩의 히어로 깃발대장님이 참여하였습니다. 홈플러스 뒷길 구간이고요. 이곳은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이동보다는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르막이 나오고요. 이 오르막 정점에 있는 정자에서는 MTB 타시는 형님들, 누님들이 자주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가끔 색소폰 연주 연습을 하시는 분도 볼 수 있고요. 자, 내리막길이 나오고, 자, 이곳은 생각보다 차량 이동이 좀 있는 곳입니다. 헤어핀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상황을 확실히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운힐 하실 때 속도를 좀 줄여서 내려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행복야구장 옆 내리막길이고요. 양옆에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고라니가 자주 출몰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이제 야간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가을에 한 4번, 5번 정도는 봤던 것 같습니다. 고라니가 개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개든 고양이든 또 고라니든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암 스프린트 구간을 지나서 이제 장례식장 길인데요. 이마이즈미가 선두로 나서네요. 그 뒤로는 깃발대장님, 그리고 신카이, 제가 마지막으로 팩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자, 제 앞에는 지금 신카이가 열심히 페달링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파워도 좋고 페달링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평상시에 케이던스 주법으로 달리는 친구인데요. 제 뒤에서 보면서 따라하곤 합니다. 굉장히 케이던스가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메리다 에어로 타입에서 최신형 오로라로 기변을 하였는데요. 타는 모습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열심히 달리는 와중에 이마이즈미가 선두를 내주고 로테를 하네요. 다리가 아직 완전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깃발대장님이 선두로 나서셨는데 저희 같은 초보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팩을 형성하면서 달릴 때 본인이 최선두에 섰을 때 저렇게 이제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고 혼자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재빠르게 또 따라가서 속도를 더 줄여도 될 것 같다. 이빨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서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보고 제가 앞장을 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우회전을 하는데요. 이 길은 항림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구간은 보이지 않는 경사도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속력이 본인의 어떤 생각만큼 잘 나지 않는 곳인데요. 자, 여기서는 신카이가 선두에 섭니다. 거의 고북저수지 뒷길 언덕까지 신카이가 선두에 섰는데요. 능력치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서질 않네요. 이마이즈미도 이 구간에 대한 코스에 대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요. 깃발대장님은 충분히 앞에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잠시 전에, 속도 제어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북저수지 뒷길 언덕인데요. 뭐 오르막길에서는 다른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시면 오픈이라고 해서 뭐 본인 능력껏 올라가라. 굳이 뭐 팩을 형성해서 줄을 서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도 본인의 능력치에 맞게 이렇게 각자 올라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에 보니 뭐 이마이즈미가 선두에 서 있는데요. 굳이 뭐 재활이 필요가 없어 보일 정도로 뭐 평지도 굉장히 잘 탔고 오르막길도 꽤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작년 봄에 장경인대가 끊어지고 대퇴사두근이 파열되는 어떤 그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마이즈미도 장경인대 쪽의 어떤 부상을 안고 있는데요. 재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늘 라이딩이 본인의 몸에 부담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는 뭐 능력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얼른 올라가서 이 사람들 모습을 담으려고 좀 올라갔는데 역시 힘들어요. 그 옆에서 깃발 대장님이 너는 댄싱도 안 치는데 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댄싱을 할 줄 모릅니다. 뭐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효과적인 건지 지금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댄싱을 잘 못합니다. 뭐 연습 중이고요. 자, 다리를 쉴 수 있는 내리막 구간이고요. 자, 이곳도 우측편에 카페가 있는 관계로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큰 차들이 좀 이동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운힐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길에 사람도 나오고요. 뭐 서로 잘 피해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마이즈미 다리 상태도 좀 물어봐야 되고 코스 변경을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좌측편의 마트에서 물도 마시고 다리도 풀면서 코스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뭐 변동사항 없이 당초 계획했던 청나리 언덕을 넘어 중흥저수지를 도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마이즈미는 생각보다 다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선두에 서는 것은 좀 지양하기 위해 깃발 대장님이 앞에 나서는 것 같았는데 길을 모르는 관계로 금방 뒤로 빠지십니다. 이마이즈미가 바로 또 선두를 이어받아서 달리는데요.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자, 고개를 자꾸 떨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다리가 편치에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제가 앞에 나섭니다. 청나리 언덕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부상을 안고 있는 이마이즈미가 선두에서 이끄는 것은 좀 무리다 판단이 되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팩을 이끌게 됩니다. 이건 제가 능력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두에 서게 되었네요.
참고로 저는 체중이 8보다는 9 쪽에 더 가까운, 이 업계의 전문 용어로 로뚱이고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는 작년 5월부터가 본격적으로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지되어 있는 차입니다. 역주행하는 차가 아닙니다. 자, 오르막길이라서 저도 달리다 보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뒤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잘 모르고 확인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가며 어필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차가 온다고 소리쳐주는 소리가 그리 크지 않게 들리는 거 봐서는 저희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오르막에서 쉬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따라오는 이에게도 서로 미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오르막길이 저희 같은 초보들에게는 짧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클릿을 빼는 것은 다음 오르막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있는 힘껏 올라가고 기아 다 풀고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청나리 언덕 올라오실 때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저 좌측편에 녹색 철망이 보이는 집에 개님들이 2분 사시는데요. 특히 작으신 분들이 굉장히 앙칼 맞으셔가지고 쫓아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쫓아 나와서 막 짖고 그러는데 얘가 반가워서 그러는 건지 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고 무서웠었는데 적당히 쫓아오다가 도망가더라고요. 보기보다는 쫄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청나리 언덕 정점이고요. 자, 항상 언덕을 오르면 그 다음은 내리막길이죠. 자, 다운힐이 시작되고 저 이정표가 보이는 곳에서 저희는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측편에 보이시는 저 호수? 네, 저수지, 중흥저수지입니다. 자, 곧바로 깃발 대장님이 또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또 치고 나가십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따라가고 싶었지만 힘이 들고 또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빨과 이빨 사이들이 각자 너무 벌어지게 되면 같이 라이딩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내지 않고 뒷사람과의 어떤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꼴 같지 않게 저렇게 에어로 자세도 취해보는데요. 저희 같은 로뚱들은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배가 나와서 숨쉬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깃발 대장님과 신카이 이마이즈미 모습이 보이고요. 다리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참고 있는 건지 진짜 괜찮은 건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내리막길이고 평지이다 보니까 조금 다리에 덜 부담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간중간 본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앞으로 또 치고 나갑니다. 같이 타는 친구들 중에 킨조와 더불어 앞장서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타입의 친구입니다. 이마이즈미 역시. 자, 뭐 제 앞에 또 신카이가 나오네요. 신카이도 자꾸 좌측으로 빠지는 거 봐서는 치고 나가고 싶은데 뭔가 좀 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몸이 덜 풀렸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팩을 형성해서 달릴 때 그 앞선 사람이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뒷사람의 그 페달링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라쳇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앞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소리가 날 경우는 페달을 구르지 않을 때 나는 소리인데, 아, 내가 너무 느린가? 좀 더 빨리 달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뒤로 빠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것을 뒷사람이 압박감을 뭐 일부러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갈 사람 가게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경우는 종종 겪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 라이딩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좀 드문 일이고요. 주로 이제 혼자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앞에 선두에 섰던 이마이즈미가 또 좌측으로 해서 뒤로 빠지는데요. 저렇게 로테이션 하면 됩니다. 또 본인 속도가 느릴 경우 뭐 뒤로 빠지면 되는 거고요. 뭐 모두가 똑같이 똑같은 능력치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체력 상태라든가 주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인에 맞게 재밌게 타야지 너무 무리를 해서 몸에 부담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이마이즈미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요. 앞에 선두 두 사람과 저희 거리가 상당히 좀 벌어졌고, 제 뒤로도 이마이즈미가 뒤로 많이 좀 처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잠시 앞에 이제 농협마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이마이즈미랑 뭐 저 클릿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흔히 클릿은 노란색, 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들은 노란색 클릿을 장착하고 있을 텐데요. 이마이즈미는 파란색으로 클릿을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의도적으로 그 지금 프레임의 위에 상단 부분을 이제 무릎 안쪽을 스치듯이 페달링을 했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부상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뭐 흔히들 그 징이라고 하죠. 뽕, 스터드가 있는 신발들, 뭐 예를 들어서 야구화라든가 축구화, 육상의 뭐 스파이크 같은 거를 이제 신고, 특히 이제 축구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뽕의 길이가 좀 긴, 스터드가 좀 긴 신발을 신고 잔디 구장이나 혹은 이제 인조 잔디 구장에서 사실은
예, 인조 잔디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게 낫죠. 하지만 뭐 어떤 운동 능력을 좀 더 뽐내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슈즈, 운동화를 신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천연 잔디가 아닌 곳에서 어떤 그 금속으로 된 스터드가 장착된 축구화를 신고 뭐 방향 전환이라든가 속도 전환 같은 걸 할 때 무릎 쪽에 부상 입는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아마 그와 같은 원리라면 지금 그 파란색 클릿이 좀 더 페달에 고정력이 더 좋기 때문에 발목 아랫부분은 고정이 돼 있고 그 위로 움직여지는 뭐 허벅지 고관절이라던가 무릎, 오금 뭐 이런 부분들에 라이딩을 하면서 좀 적지 않게 부담을 줘서 지금 이마이즈미가 부상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또 오르막길이 나오죠. 왠지 이 오르막 언덕 끝에서는 깃발 대장님과 신카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여서 기다렸던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 언덕 정점에서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볼일을 위해서 먼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내리질 않아서 이런 오르막길이라던가 그늘진 곳에서 빙판진 곳을 볼 수가 없는데요. 겨울인데 눈이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있고요.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도로에 그런 어떤 빙판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없어서 라이딩하는 데는 좋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어떤 모든 현상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르막 끝부분이네요. 정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이제 갓길에 자전거를 세우고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른 볼일을 보았습니다. 자,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에 이마이즈미가 제 뒤로 이렇게 지나쳐 가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저를 이제 추월해서 갔지만 바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격에 나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긴 구간 동안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제법 나는 구간인데요. 아마도 오늘 라이딩 코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났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5km 정도를 찍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달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도 무겁고 또 워낙 또 내리막길이 길고 하다 보니까 기어 무겁게 놓고 내려가는 탄력에 페달링을 하다 보니 그 정도 속도를 찍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제가 잘 달리는 그런 라이더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개월, 7개월 차의 초보 라이더이고요. 지금 이제 슬슬 앞에 3명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앞서간 깃발 대장님과 신카이가 속도를 많이 줄여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추월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제 자전거는 캐논데일의 슈퍼6 에버4 2016년 모델이고요. 검정에 흰색이 섞여있는 색상입니다. 휠은 기본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뒷바퀴는 그 바이크샵 사장님이 굴러다니는 거 하나 던져주셨는데 꽤 비싼 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름 잘 끼고 고맙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은 작년 후반기에 좀 작은 사이즈로 교체를 했는데요. 오르막에서 워낙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품 교체로 효과를 좀 보려고 좀 작은 사이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르막에서 어떤 효과를 분명히 봤겠죠. 또 동시에 같은 기어 단수에 놨을 때 속도가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무겁게 기어비를 놓고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오래 타기 위해서는 케이던스가 높은 상태로 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던스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장거리 주행 때 뭐 힘으로만 탈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뭐 너무 힘들면 중간에 쉬면 되는 건데 연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볍게 많이 페달링을 하면서 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작년에 저는 직접 몸소 체험을 했고요. 자, 이 구간에서 아마 오늘 평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한번 달렸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몇백 미터까지도 아니고 뭐 몇십 미터 못 갔지만 시원하게 한번 달렸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능력치가 뭐 안 되다 보니까 뭐 더 멀리 오래 조금 빠른 속도로 갈 수는 없었지만 뭐 나름 뭐 재밌게 시원하게 뭐 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구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리막길 통틀어서 뭐 저희 같은 초짜들은 내리막길에서 탄력받아서 한번 시원하게 밟는 거 외에는 고속으로 달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원하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달려보는 것도 어떤 라이딩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못 가죠? 다리가 굳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아서 속도가 또 줄어듭니다. 이내 또 뒷사람들이 바로 따라잡고요. 자, 저 앞쪽에 보이는 이정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차량이 이동이 있었는데 뭐 매너들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경적을 울린다거나 위협적으로 저희들에게 바짝 붙어서 오시는 뭐 그런 운전자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뭐 그분들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길 가장자리로 달렸었고요. 지금처럼 차량 이동이 없는 곳에서만 이렇게 길 가운데로 이동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어필 구간인 것 같고요.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또 제일 앞에 서 있네요.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댄싱은 없고요. 저는 댄싱을 못하는 댄싱 바보니까요. 자, 꾸역꾸역 페달을 꾹꾹 눌러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봄이 되면 양옆이 과수원이기 때문에 꽃들이 좀 많이 폈을 때 이곳을 지나가면은 꽤 좋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시에서는 봄에 라이딩하기 좋은 곳이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고복조수지. 벚꽃이 꽤 많이 피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마이즈미와 신카이가 제 앞을 지나갔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내리막길이 되겠습니다. 자, 내리막길 방향 도로에는 저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빨간색으로만 칠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어떤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끄럼 방지라던가 내려가는 차들의 어떤 과속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위로 지나가면 자전거가 상당히 덜컹거리고, 뭐 저처럼 이제 뚱땡이들은 자전거에 그렇지 않아도 몸무게로 하중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런 좀 거친 노면까지 가서 자전거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안전을 위해서 길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중이 있다 보니까 헤어핀 구간에서는 바깥쪽으로 자꾸 자전거가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길 가운데, 심지어는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뭐 앞서서 간 친구들이 뭐 이미 지나가는 걸 보고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지만, 영상을 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자, 도로 통제가 되는 어떤 대회에서나 저런 행위를 해야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 부분은 아무리 안전이 확보가 됐다 해도 라이더들이 지양해야 될 행동이죠. 앞으로 저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을 때 어떤 반대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죠. 거의 이제 뭐 라이딩의 끝이죠. 뭐 흔히 뭐 전문 용어로 쿨다운 구간, 혹은 뭐 리커버리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목적지인 용바이크까지도 이제 몇 킬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좌회전을 했고요. 이 길을 따라가면은 세종시의 도원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자, 교량 끝 양옆에는 논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추수 전까지는 파릇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라이딩할 때, 특히 이제 저녁 때 그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도로만 조금만 더 포장이 잘 돼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인데, 여름철에는 트랙터라던가 뭐 이항기라든가 모를 씹는 어떤 그런 농기계 차량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육을 이거를 쓰네 안 쓰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햄스트링 쪽이라고 해야 되죠. 뭐 뒷근육을 쓰냐 안 쓰냐, 우리는 쓰는가 안 쓰는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카이와. 근데 이게 페달링을 할 때, 잡아당기는 페달링 할 때 그 근육을 쓴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근육 쓸 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끌어당기는 페달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뭐 배울 게 많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 근육 저 근육 또 이렇게 저렇게 타는 주법, 뭐 여러 가지 숙지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차츰차츰 배워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타면서 배우는 거죠. 저희 같은 초짜들이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서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독학으로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용바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씨, 저 차 잡으려고 했는데 존나 빨리 가네. 좋았어. 이건 이시 정도 넣고. 이건가? 천천히 와 탔죠. 집에 있던 뭐야? 타자니까.